강준영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베이스 캠프 여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수능 생명과학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는 주로 자사고랑 과학 중점학교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강남 서초 부치 부근에서 하다가 이제 근처에서 다시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이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예여고 시간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메인 시간은 토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BY 시간이에요. 여기 아니고 저기 BY 시간 예여고 사거리에 있는 쪽. 그래서 원래 정규 수업은 6+1 해서 메인 6번 강의에 한 번 직전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수업이 모종의 현상으로 미뤄졌다든지 시험이 그래서 뭐 8주짜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8번 하게 되면 7+1 그래서 정규 수업을 한번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 3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총 3교시로 나눠지게 되는데, 1교시는 수업이랑 테스트 과제 정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친구가 이미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앞에 학원이랑 겹쳐서 한 20분 정도 지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도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 게 앞에 이제 주간 테스트고 뭐 질문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손된 시간은 끝나고 남아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정돈된 분위기에서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2교시는 정규진도 나가고 3교시도 정규진도를 나가는데, 3교시 끝날 때에는 한 10분, 15분 전에 이제 당일 내용에 대한 스피드 테스트를 봅니다. 이제 아이들이 배우고 집에 가면 숙제할 때 빼고는 안 봐요. 그러면 그날 앞에 있는 거 빠르게 그날 2교시 처음에 했던 거 1시간밖에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바로 다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돈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끝날 때도 테스트, 시작할 때도 지난 시간에 대한 테스트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는 당연히 첫차 시에는 없고 2주차 때 지난주에 했던 1주차 테스트를 볼 거고, 스피드 테스트는 당일 내용에 대한 요약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토요일 10시 반부터 12시 반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시간에 의대반 프로그램을 까놨다가 그냥 고등학교 내신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클리닉 시간으로 잡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주간 테스트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한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제가 필수로 부르거든요. 그럼 이때 와서 추가 테스트를 본다든지 저랑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클리닉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인데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에는 이제 예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이 다 와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이게 학교 구분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기 한 2주에서 3주 전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 기출 유형으로 제가 모의고사를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별로 문항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사실은 필수는 아니지만 꼭 오면 좋겠어요. 시간 재고 경향을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이걸 잘 못 써가지고 그리고 뭐 많은 학원들에서 설명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합과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은 뭐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다 어머님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이론에 충실을 하되, 전에는 생명과학이랑 그 1학년 아이들이 통과랑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생명 시험에서는, 통합과학 시험에서는 생명과학이랑 중첩된 범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예일고 특성상 과중반이 있기도 하고, 또 서부 지역에서는 스카이 진학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서부 지역에서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 내용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물리는 어려운 계산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 충실을 해요. 워낙 이제 학교가 수시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들 내신 성적을 고루고루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편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수식이나 계산 정도로 약한 부분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거에 취지를 맞춰서 계산 문제를 최대로 덜어내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과학 중간고사에, 이렇게 중간고사에 아예 그냥 계산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주교표 보고 찾는 거,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건 중학교 2학년 화학 내용에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난이도 있게 만들려면 어차피 모의고사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 내용을 중점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우주에 관련된 내용, 물론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7단원, 중학교 2학년 3단원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딥하게 연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책에 있는 그대로 이런 충실한 문항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어려운 포인트는 화학이랑 생명과학 위주로 통합과학 1단원이 1학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통과 2에는 물리랑 화학을 어려운 내용으로 해서 시험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경향은 분명히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은 아니고요 2년 전에 제가 여기 사땡 학원에서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에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뒤쪽으로 모의고사 이런 거를 묶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인데 저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좀 변형을 해서 냈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대로 가져가 쓰는 경향이 있어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제가 준 문제집만 풀면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우주 부분인데 이건 이제 지구과학 1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학교 경향 맞춰서 제가 모의고사 굉장히 많아요. 2018년부터 2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6년 정도를 통계를 내서 학교 시험을 출제를 하는데 보통 과정 선생님들은 그거 제가 다 필요한 내용 다 알아서 출입구 요약해서 빈출보기 정리하고 나눠주니까 수업만 따라오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 수업 교재인데요. 저는 이제 이론서랑 그 다음에 그 숙제 교재 2번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론서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기본 문항도 있는데 일단 학교 특성상 과중도 있고 학교 수업 내용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지역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1, 2, 3학년 연계 심화 내용을 포함을 해서 이제 이론서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이시는 이 문제들이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살짝 좀 변형된 보기도 있고 난이도가 있는 보기고 저기 나와 있는 그래프도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프는 빠졌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개정이 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고 제가 어쨌든 학교 선생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 문제를 구성을 해서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 이론서는 반쪽에는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반쪽에는 저 이론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풀어야 되는 연습 문제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개념도 잡고 대표 유형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틀을 맞춰 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지금 객관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액지 선다입니다. 저는 오지 선다를 내지 않아요. 제가 원래는 주관식으로 했었는데 주관식을 해서 애들이 채점해서 답을 하면 제가 한글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번호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저도 이제 그 통계 내기 편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바꿨고요. 제가 찍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고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고민을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론서 준비해놨고요. 복습서는 오로지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텝을 총 4가지로 나누는데 기본 개념 다지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빈칸 채우기라든지 아니면 OX 문제로 해서 사실 수업을 들으면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랑 좀 기초가 필요한 친구들이랑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제 배부해야 되는 숙제니까 기본부터 좀 실전 문항이라고 얘기하면 고1, 모의고사, 모의고사, 수능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요 내신 유형 다지기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풀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숙제는 포스텝으로 나가되 주로 스텝 3에 해당하는 문항들에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숙제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타임당 한 90문제 정도 숙제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시간 분배하면서 이제 풀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걸 이제 학교별로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1, 2, 4는 사실 공통적으로 나가고 3만 이제 학교별로 문제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문제 하나하나가 고역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문제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번도 이렇게 비슷하게 교재를 사용해서 나갈 겁니다. 역시 이 친구들도 당연히 칠지선다에